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측 패럿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팀 선수 208명이 21개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 경합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패럿게임도 마찬가지죠. 출전만으로도 이미 영웅일 수밖에 없는 건 자신과의 싸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개개인이 금메달감인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인데요.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선수들과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모습은 드라마 같은 감동이 전해지기도 하죠. 정신력으로 신체의 한계를 이겨내는 선수들을 보면 땀과 노력, 자신의 의지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소중한 진리도 깨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선수들이 지난 5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최상의 컨디션 속에 잘 발휘해서 아쉬움 없는 경기를 해낼 수 있길 바라고요. 대표팀이 목표하는 4위를 달성하고 돌아오길 응원하겠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대상포진의 통증과 예방 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글로벌 기업들의 AI 신기술 발표와 미래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음력 9월 9일인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명절 같은 날인데요. 바로 중앙절이라고 해서 조상께 제사도 지내고 화전이나 떡을 해먹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쉬워야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전통놀이 중에 종이를 접어서 네모로 만들고 상대방의 네모인 이걸 바닥에 놓고 내 네모인 이걸 내리쳐서 상대방이 이걸 뒤집는 놀이가 있죠. 어릴 때 종이마다 이거 접어서 동네 친구들과 많이 접으셨죠. 접어서 네모로 만들어 놀던 이건 뭘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중년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삼을 가공한 흑삼이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흑삼이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공인삼인 흑삼의 성분을 표준화하고 이어 흑삼이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는데요. 흑삼은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백삼이나 홍삼보다 우리가 흔히 사포닌으로 알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사실 흑삼이란 것도 처음 듣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 4주 동안 매일 흑삼을 먹였습니다. 그 결과 비대증을 유도한 뒤 흑삼을 먹이지 않은 동물 모델과 비교해서 전립선의 무게가 최대 16.9%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 최대 48.6%가 감소했고요. 전립선 비대증 유발인자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도 최대 31.4%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체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의약품이 5알파 환원요소 옥제제를 투여했을 때
전립선 특이 항원이 약 37.4% 줄었고 디하이드로 테스트로는 2% 감소한 것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를 잘 마치고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갑자기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내일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24절기 중 18번째 절기인 상강인데요. 단풍이 중부지역을 그쳐 남부지역까지 절정으로 가고 있고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의 수확 작업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바쁜 시기인데요. 주말 동안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 추웠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풀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6도에서 15도, 낮에는 17도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날씨 소식 반갑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벼 수확 작업은 이번 주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 초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확한 벼는 대체로 수분 함량이 25% 정도인데요. 온도 변화에 따른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 함량 15%까지는 건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벼를 높은 온도에서 말리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용은 45도에서 50도로 그리고 중자용은 40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벼의 수분 함량을 15% 이하, 온도는 10 내지 15도씨, 상대 습도는 80%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야 네. 안전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확 작업만큼 저장도 아주 중요하네요. 그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시설 채소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닥쳐올 추위에 대비해서 보일러 등 난방 시설을 점검하고 난방 연료도 충분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천창 개폐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생육자와 생리자 현상을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수시로 병해충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강풍과 폭설 등에도 대비해서 하우스를 잘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인삼의 묘종인 묘삼을 옮겨 심으면 봄철 노동력 집중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묘삼은 10월 중순에서 11월 하순 또는 3월 상순에서 4월 상순에 옮겨 심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하게 되면 봄철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모종삼의 조기 발레도 막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정식할 경우 겨울나기 중에 윗부분이 건조하거나 다져지게 되면 봄에 출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우 농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키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축산농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소만 감염되고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병이 확산이 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첫 발생 이후 사흘 만에 10곳에서 감염이 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통제를 하고 있고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 사육 농가에서는 살충제 배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을 실시해 주시고요. 네.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대처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거 걸려서 아프다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진짜 아프다고 하시던데 바로 대상포진의 통증과 예방법에 대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네, 아프기만 했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많이 아픈 병 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운 한자를 써놨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알기 힘든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붙은 포진부터 설명드리면 포진, 네, 네. 포진이 그냥 피부에 올록볼록 올라오는 물집 같은 이런 걸 그냥 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 일반적으로 있다가도 뭐 갑자기 피곤하고 하면 입술에도 뭐가 올록볼록 올라오죠. 예. 그래 그런 것도 한자로 어렵게 얘기하면은 구순포진 이렇게 구순. 네. 입구자를 쓰는군요. 네, 순자해서 입술에 생기는 포진다 해서 구순포진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입술 물집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대상포진도 똑같은 게요. 물집인데 어떻게 생기는 물집이냐. 요 대자가 띠 대자입니다. 그래서 띠 모양으로 생기는 물집이다. 그래서 그냥 대상포진인데 그냥 대상포진은 뭐 클대짠가?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 들고 네, 특히 저같이 안 하는 자가 몇 개 없는 사람들 아나운서님이신데 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한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생긴 걸로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 물집이 띠처럼 생기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띠처럼 생기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의 신경을 타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보면 쭉쭉 이렇게 길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따라서 그 위에 또독또독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는구나 물집이. 네, 그게 굉장히 그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형태인 거고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신경에 침투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요. 네. 어떤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게? 이게 바이러스가 뭐 신경에 들어가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단하게 엄청 무서운 무슨 새로운 병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피곤함이 너무 심해져서 좀 그런 힘든 시기에 기회를 틈타서 올라오는 거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은 수두 걸린 사람들 이게 원인이겠네요, 그러면. 근데 해외에서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수두 파티 뭐 이런 거를 해요? 이게 네. 뭡니까 이게? 이게 참 면역이라는 게 오해도 많고 좀 그만큼 이상한 얘기도 많아서 그런데요. 수두 파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질병은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좀 약하게 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수두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한번 걸렸다가 잠깐 앓고 지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중에 누가 집에 수두가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친구들을 다 그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걸리라고. 네, 애랑 같이 놀라고. 예. 그러면 다 옮아서 그 애들이 다 수두를 걸리겠죠. 근데 어릴 때 걸리면 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가렵고 하얀 것도 막 나으니까 그럼 성인 돼서나 나중에는 문제가 없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약간 민간요법이랄까 좀 백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백신이 90년대부터는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될 뿐더러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오히려 백신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음모론적인 그런 게 좀 퍼지면서 이게 오히려 다시 또 지금 막 유행한대요, 이게?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좀 문제가 된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수두가 어릴 때 걸렸다 나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 신경절에서 평생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웬만하면 안 걸리는 게 좋고. 네. 백신이 나왔으니까 네. 있으니까 굳이 걸릴 필요 없다 이 말인데. 근데 수두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상포진은 그럼 예방이 안 되나요?
사실은 이게 같은 바이러스라서 당연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예. 이제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된 뒤에 내 신경에 남아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수두 바이러스를 막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수두 바이러스가 전혀 없을 때 외부에서 수두가 딱 들어오면은 얘를 막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두 예방 접종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방식의 그 예방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우리 신경세포 안에 꼭꼭 숨어서 이제 안 들켜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고. 네네네. 약간 뭐 너무 옛날 표현일 수도 있지만 간접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색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비교적 최근에야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런 숨어 있는 아이들을 잡는 데 특화된 좀 다른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을 수 있는 게 어떠냐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류만 따지면 2가지 종류의 대상포진 백신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네. 15만 원, 너무 좋아요. 15만 원짜리입니다. 대충 15만 원짜리. 한 번 맞는데. 예.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딱 맞는 거고 예. 또 다른 하나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50만 원짜리 백신이 하나 한 있습니다. 번에요? 네. 그런데 2번을 맞아야 됩니다. 이거 그럼 누구라도 앞에 거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상식적인 하지만 판단인데 이게 또 뭐 숨어 있죠. 맞습니다. 이 50만 원짜리 굳이 또 2번에 나눠서 맞아야 되는 백신을 새로 개발한 이유는 이제 백신도 예방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막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예. 다만 맞았을 때는 좀 덜 아프게 덜 심하게 겪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15만 원짜리 백신은 한 60% 정도 대상포진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50만 원짜리 백신은 예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꼭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값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대상포진을 아마 겪을 것이다. 약간 겪을 것이다. 네, 그런 예.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한 85살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 사람들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요. 엄청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 한 70만 명 예. 정도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전체의 한 60%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90년대 이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 태어나서 투두에 아마도 걸렸겠죠. 그러면 네. 그때는 그런 분들은 내가 나중에 언젠가 이런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격이 좀 문제네요. 네. 100만 원. 앞에 건 이미 잊었어요, 전 지금. 아니 90%라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 말고 대상포진이 이미 생겼어요. 이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일단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 치료 방법은 2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 자체를 잡아주는 약을 쓰는 거고요. 네. 네, 2번째는 통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첫 번째로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거는 우리가 세균 잡는 거를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이러스 잡는 거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걸 좀 막아주는 건데 이게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건 아니고 얘들이 잘 못 자라게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상포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 게 몸에 약간 이렇게 띠 모양 물집이 생기네? 네. 이때는 사실 별로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그런 게 생기네 하면은 이거 대상포진인가 하면 가야 되는 게 빨리 안 먹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시간이 중요하군요. 네, 그 초기에 빨리 먹어줘야지 얘들이 확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물집이 때문에 생기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꼭 확인해보고 등 쪽에 길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띠 같은 게 생긴다 하면 꼭 가보시는 게 중요하고 항바이러스를 먹더라도 한 2주, 3주 정도는 갈 수 있다. 네, 그걸 안 먹으면 더 고통스러운 2, 3주가 되는 거고 드시면 조금 더 낫다. 네, 그런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하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통증이 정말 지독하다 보니까 이 통증 잡아주는 진통제를 쓰는 그 경우인데요. 이 대상포진 걸린 분들 표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옷만 스쳐도 아프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제를 사용하진 않고 보통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좀 뭐 피부에 물집 생기니까 이제 거기로 세균 감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긁고 이러면 또 거기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부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라앉히는 연고 같은 것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나이 먹고 육체적으로 좀 너무 무리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질병이다 보니 이제 내가 40, 60대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몸을 피로하게 됩니다. 하지는 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 주변에 대상포진 걸린 분들을 보면 정말 아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마약성 진통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유독 이 대상포진이 그러면 다른 통증보다 더 아픈 이유가 있을까요? 요걸 얘기 같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통증을 표현할 때도 참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픈 걸 표현할 때 네. 이제 막 콕콕 쑤시는 것 같은 아프다. 그다음에 뭐 묵직하게 욱신거리고 아프다. 아니면 뭐 불에 타는 것 같이 따갑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가 아니고요. 정말로 통증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인 다치면 아픈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베인다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몸의 어디 바깥에 어디가 다쳤을 때 느끼는 이런 통증을 어려운 말로 체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체성 통증. 네, 몸체자를 써서 몸성인 그런 통증 바깥에.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부상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고 자극이 멈추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가장 친숙하실 통증인데요. 바로 내장 통증이라는 겁니다. 내장 통증. 근데 왜 여성분들에게 친숙해요? 생리통이 가장 대표적인 내장 통증이거든요. 예.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정말 한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장 기관이 아픈 통증은 주변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도 자궁이 아프겠죠. 예. 그런데 여기 통증이 허벅지, 그 다음에 허리, 그다음 골반 이런 주변 조직으로 쫙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 욱신거리는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딘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퍼지는 내장 통증이라서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예. 이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병성. 정말로 불에 탄 듯한 통증 이런 건데 하필이면 이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제 신체 기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경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야 아파하고 통증 신호 안 준데도 자기가 혼자 이걸 증폭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막 전기 같은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어디 뭐 가전제품에서 누전이 생겼다. 그러면 가전제품 바꾸면 되는데 이 신경통성 통증은 안에 중간에 어딘지 모를 전기 회로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면 샷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거고 대상포진은 그 신경 안에서 바이러스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그렇게나 아픈 겁니다. 네. 왜 아픈지까지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백신을 맞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건강보험 적용하자는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해야 있는데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아직은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정말 국민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비용 대비해서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온다니까 내년 이후에는 어쩌면 좀 더 저렴하게 접종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안 걸리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의료처방전 시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대상포진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AI 신기술 발표들로 보는 미래 동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영국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가신 겁니까? 영국. 네, 일단은 뭐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한 8일 정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은 아니죠. 네. 출장인데 출장으로 이렇게 길게 갔다 온 건 좀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얼굴이 하고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지금. 네, 많이 못 먹었어요. 영국이 맛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네,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가게 된 이유 자체는 네. 이제 구글의 초대로 해서 8일간 이제 갔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제 각 세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총 850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가게 돼가지고서 우리 소장님이 그러면 전 세계 850등 안에 든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전문가로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대표로 이제 가게 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그 어디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한마디로 구글의 내년도 방향성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공개하신 거예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소수만 모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하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NDA 한마디로 비밀 발설 금지 계약을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이제 메이던 유튜브라고 있어요. 그 행사에서 공개됐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서는 뭐 인공지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할지 단순하게 영상만 보던 게 아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과연 영상 플랫폼하고 만나면은 어떤 기능들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영상 플랫폼을 만날 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저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이제 언어가 굉장히 자유롭게 변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저희는 지금 라디오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영어로 들리게끔,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들리게끔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 번역, 통역, 더빙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런 기능들이 이런 SNS 이제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된대요? 네. 빠른 시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될 거라는 거를 따로 이제 보여주게 됐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주제로 뭘 만들지라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예 만들어준대요. 주제까지요? 네, 주제를 아예 기획을 해주는 거죠. 네. 내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채널과 현재 유튜브 상에서 잘 되는 영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매칭해서 당신은 지금 현재 이런 영상을 해야 만들면은 돼. 잘 될 겁니다. 조회수는 몇이 나올 거예요. 와. 라는 것까지 아예 알려주게 돼요. 예. 그래서 그것만 사람이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점점 이게 사람이 그냥 노동자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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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사람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는 또 영상 촬영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유튜버들도 그냥 뒤에 배경을 AI로 한마디로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서 배경이 여기 뭐 북극에 있는 뭘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배경까지. 배경까지. 그것도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합성을 해주는 기능까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퀴즈 기능도 나온다고 하는데. 퀴즈요? 네, 퀴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영상, 제가 이제 A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A 영상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행사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최고의 교육자상을 받았을까라는 문제를 내면은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결론은 이제 받았어요. 야, 이렇게 또 예. 살짝 녹이셨어요, 네. 또. 네. 이 전 세계 한 명 주는데 제가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상금은 없습니까?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병 하나 주더라고요. 예. 멋지긴 하네요. 네. 예, 유튜브 딱 써 있는 네, 물병. 근데 그러면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소장님은 이런 막 다양한 기능들이 만약에 나오면 네. 이거 쓰실 거예요? 저는 일단 무조건 쓰고 봐요. 무조건요? 네,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일단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또 사운드 사운드? 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자동으로 번역되고 더빙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목소리 톤이 실제로 할 수 있다. 네, 예. 실제로 변하는 걸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일본어도 잘한다, 영어도 잘한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지금 들을 수 있나요? 예. 자, 첫 번째 일본어입니다.
こんにちは、私は ABです。日本語で話していますか? 英語で話しましょう. 자, 이 다음에는 한번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Hello, I'm the Abir of the Black Peach. Today I brought news. It's an AI for instan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m speaking Korean now. Speaking Korean, let's see language spoken, how mouth shape changes. 네.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는데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 다 바꿔서 해준 거라는 거죠 지금 네. 이게. 한마디로 통역까지 해서 더빙까지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한 것 같은 목소리 이 톤이 거의 같았잖아요. 비슷해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소장님인지 네. 한국말 하는 건 소장님인가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영상까지 되기 때문에 예. 입 모양까지 움직여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이거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대단하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네. 좀 무섭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완전 정확하다고 우리 PD가 지금 얘기하는데 네. 입 모양이 완전 정확하대요. 네, 입 모양이 완전 동일하게 나가요.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네. 한국어 전문가로서 한번 한국어 네. 입 모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한국어 발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야,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무섭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많이 된다면은 네. 지금 라디오를 한 걸 저희 입 모양도 혹은 소리 사운드를 그대로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으로 라디오를 전 세계 글로벌 송출이 되지 않을까. 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언어 장벽이라는 게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그래서 막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번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 네. 미국 작가 노조가 임금 문제를 또 생성형 AI 문제로 파업을 했다. 네. 저도 파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저는 너무 좀 내가 필요할까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근데 뭐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차 이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변할 거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 할리우드에서 방송 작가들이 이제 파업한 네.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네, 됐어요? 한마디로 돌려준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야죠. 예.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합의안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3년간 기본급을 매년 5%, 4%, 3%씩 계속 인상을 하겠다라는 방안을 이제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가 고용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AI가 있다 보니까 작가 고용이 점점 줄어들겠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몇 명의 작가 이상은 고용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불만스러웠던 게 각자 작가들이 자신이 썼던 것들이 AI가 학습해서 그러니까요. 쓰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이 내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라고 의심이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작가한테 돈을 주는 걸로. 근데 그거 되게 어렵죠. 애매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거 분명히 싸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작가도 뭐 A, B, C가 있으면은 서로 이건 내 작품에 어디에 나왔던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싸움만 좀 길게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배우들은 네. 작가들이랑 같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배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들은 아직 안 끝난 상황이 왜요? 될 것 같아요. 배우는 왜요? 거기 합의 안 해줬어요? 예, 현재도 아직도 예. 이것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번 달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톰 행크스 아시잖아요. 예, 알죠. 톰 행크스도 얼굴을 딥페이크로 한마디로 가짜로 활용돼서 광고에 쓰인 게 바로 이번 달입니다. 또 그렇게 저도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 유명한 되는데. 사람을 예. 왜 그런 몰래 식으로. 썼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제 SNS에다가 가짜 톰 행크스에게 속지 마세요라는 경고글을 올렸어요. 온라인에서 떠돌았던 건 뭐였냐면은 치과 보험 광고 영상에다가 톰 행크스가 사진도 아니에요. 이제는 또 이제 영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더 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톰 행크스가 67세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데 광고 영상은 좀 젊은 버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현재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톰 행크스한테 어쨌든 계약을 묻지 않고서 마음대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CBS의 이제 방송 진행자 게일 킹 같은 경우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런 AI로 만든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이어트 전후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불법으로 또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지금 순간 상상을 했는데 네. 톰 행크스가 그 딥페이크 사용해서 네네. 톰 행크스가 한국 광고에 나올 수 있겠다. 한국말하는 완벽하게 충분히 가능. 되겠네요. 네. 너무 쉽게 되죠, 이거. 맞아요. 야, 그 직접 그 출연료를 받잖아요, 배우들은. 네. 출연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가들과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AI가 영화 산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까는 뭐 작가 혹은 배우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선 영화 예산 잡는 거, 예산이요? 네, 예산을 잡는 거, 그다음에 개봉 시기를 잡는 것도 AI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봉 시기를 잡는 거를 어떻게 AI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일단은 이제 네. 얼마가 필요한 거 자체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지금까지 되면 나온 거. 네, 네. 시나리오를 나오면은 이 시나리오에 필요한 배우가 나오면은 배우가 어느 정도 들었다. 물론 우리들은 모르겠지만은 네. 그들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예산에는 사실 많은 게 있겠죠. 제작비라고 하니까 뭐 마케팅비도 전부 다 한마디로 모든 거는 데이터 기반의 결과물이 나오니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개봉 시기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즈널한 거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사람들이 가장 한가하고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다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게 현재 월트 디즈니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디즈니랜드에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시잖아요. 예, 그 알죠, 나무 알죠. 캐릭터, 예, 예. 네, 그루트 하는 그루트 하는 이것도 AI 로봇으로 아예 만들어서 예,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말을 하면은 그루트가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근데 걔 대답이 하나인데 무슨 말을 해도 그렇지 이거밖에 안 하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뭐 AI로 해서 뭐 반응형으로 제작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참고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루트가 그 성우가 녹음을 했잖아요. 빈 네, 디젤이 네, 네, 성우인데 맞아요. 수백 가지 버전을 했더라고요. 그루트를 너무 재밌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더욱 이 생성형 AI가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변하는 상황이고 세상이 됐는데 네. 그 최근 메타에서 내놓은 번역 AI가 컨텐츠 분야에서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아까 한국어로 말한 거를 일본어, 영어로 바꾸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10개 국어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국어를 할 때마다 뭐 한국어 버전에 맞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영어에 맞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타에서 이번에 제공한 것 같은 경우는 공개한 것 같은 경우는 심리스 M4T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얘는 가장 큰 기능은 100개의 언어를 동시에 통역이 된다는 거죠. 동시 통역이 돼요. 네. 와. 아무래도 이제 메타가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각 국가별로, 언어별로.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은 훨씬 더 뛰어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공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공개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AI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네, AI 스티커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왓츠앱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다가 쓸 수 있는 이런 앱이다. 이모티콘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선글라스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유명한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선글라스 뭔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양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아 역시. 네, 카메라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나 돌아다니면서 SNS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이런 세대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AI가 이 눈도 똑같아요. 안경에 카메라가 보이면 앞에서 이제 시각적인 걸 분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있을 때도 사진을 알려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읽어주는 것도 다 이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이렇게까지 발전한 AI에 네. 관해서 송태민 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딱지였습니다. 0374님, 1744님, 딱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007님, 정답 딱지. 제가 우리 동네 딱지의 왕이었죠.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여기저기 딱지왕이 많지? 농담입니다. 7007님, 딱지왕 축하드립니다. 4832님, 6333님도 보내주셨어요. 4832님은 올림픽대로 달리는 중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 하늘이 너무 곱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4832님의 낭만이 더욱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차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